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록 10번 초대 질량 블랙홀과 K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미양자홀 우주론, 우리 우주가 3차원 3D가 이렇게 구체로 펼쳐져 있고 그 안쪽에 어미양자홀, 어미 블랙홀에서 어미양자홀 우주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암흑 물질이자 암흑 에너지이다. 결국은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 차원은 6D, 6차원 세계로 끝. 4차원 세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퀘이사 역시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퀘이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우주 안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양자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초대 질량 블랙홀과 K사 역시 어미양자홀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블랙홀, K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39 태양 질량보다 작으면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9보다 크고 3 사이에 있으면 중성자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대략 10의 8승계 1억 개 1억 개의 중성자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중성자별이 있고 관측된 것 중 가장 작은 블랙홀의 질량은 5배 5배 이상이면 태양 질량의 5배 이상이면 뻥 터지면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 질량이 매우 큰 한 항성이 5배 정도 초신성 혹은 극초신성이 된 후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남은 핵이 급속히 수축하다가 슈바르츠실트 발경보다 작아지면서 형성되는 천체이다. 그냥 별의 잔해인데 그 잔해들이 물질이 뭉칠 수 있는 한계까지 압축된 잔해일 뿐 공간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니다. 공간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니다. 공간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 것이 블랙홀이고 공간에 구멍이 뚫렸다. 만약에 공간에 구멍이 뚫려버리면 자식 양자홀이고 양자홀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단어이고요. 블랙홀 여기 이제 블랙홀이 한 번 더 터져야 한다. 한 번 더 터지면 차원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에서 높이라는 차원이 사라진다. 근데 여하튼 공간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니다. 저도 동의하는 제 우주론에서 동의하는 바이고 블랙홀의 본체는 중심의 특이점이지만 흔히 탈출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는 사건의 지평선 이내의 공간을 블랙홀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있고 특이점은 이제 그 엄청나게 압축된 단단한 핵 그게 특이점이고 그냥 우리가 블랙홀 하면 사건의 지평선까지 포함해가지고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블랙홀의 종류는 마이크로 블랙홀, 호킹 복사에 의해 순식간에 증발된다. 질량 100톤. 100톤이라는 말은 이제 원자 크기 하나가 이제 질량 100톤이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 블랙홀. 소멸 시간은 0.1초 내에 이제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마이크로 블랙홀. 호킹 박사가 이제 주장한 거고. LHC의 입자 충돌 실험. 이거 저기 뭐야 몇 년 전에 이거 마이크로 블랙홀 나타나가지고 우리 지구 삼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항성 블랙홀 흔히 말하는 블랙홀 관측된 블랙홀 중 가장 큰 것이 36배 우리 은하에 수천 개 존재한다. 이게 36배가 이제 관측된 블랙홀 중 가장 큰 것이 36배다. 태양 질량이 36배다. 별로 안 큰 건데 블랙홀이. 하여튼 우리 은하에 수천 개 중성자별은 1억 개. 태양. 우리 은하의 별은 100억에서 1000억 개. 보통 뭐 1000억 개, 수천억 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1000억 개. 1000억? 1억? 수천. 그래서 흔히 말하는 블랙홀은 항성 블랙홀입니다. 이게 얼마 안 크네요, 이게. 중간 질량 블랙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00배 질량이 이제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 상단 내의 거대한 항성들이 충돌하고 붕괴하여 형성되었다는 시나리오가 유력. 역시 뭐 이것도 역시 아무도 정확히 정답은 모르는 것이고 근데 왜 거의 발견되지 않을까? 초대 질량 블랙홀.
질량이 태양의 10만에서 100억 배, 100억 배. 거의 모든 은하가 중심부에 초대 질량 블랙홀 존재. 모든 은하 중심부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은하가 431만 배고 안드로메다 우리 옆에 있는 은하 안드로메다가 1억에서 2억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데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의 20배 정도로 엄청나게 크네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게 지금 36배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블랙홀인데 이거 어떻게 100억 배가 이거 어디서 나왔냐? 개자리 180억 배. 이게 개자리에 180억 배의 블랙홀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 주위에 1억 배의 블랙홀이 돌고 있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그 다음에 400억 배. 400억 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이게 400억 배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아니 은하가 100에서 1000억인데 이거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 생각으로. 질량이 큰 은하일수록 블랙홀의 질량 또한 크다. 이게 초고대 블랙홀. 근데 이게 초고대 블랙홀하고 어떻게 질량이 큰 은하하고 이렇게 지금 비례하고 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블랙홀,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너무 엄청 작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엄청 작은 크기가 어떻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뜻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우주가 형성된 지 10억 년 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10억 년 이전에 형성되었다. 뭐 어떻게 형성되었냐? 모른다. 원인 모른다. 항성 질량 블랙홀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 이게 항성 블랙홀이 점점점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틀렸다. 이게 논리가 항성 블랙홀이 점점 커지면 이거 중간 질량 블랙홀이 많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우주 탄생 초기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대 질량 블랙홀 탄생 시나리오 몇 가지 가설이 나와 있다. 정답은 모릅니다. 1번 수십 배가 커졌다. 근데 이거는 관측을 설명하지 못한다. 1번은 아닌 것 같다. 2번 태양 질량은 수백 배인 거대한 별, 엄청나게 큰 별이 있는데 수백 배. 여기는 수십 배죠. 여기는 수백 배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 3번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가스가 급격히 수축되면서 수만 배가 짠 하고 탄생됐다. 1번, 2번, 3번 중에 아직 모른다가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이 항성 블랙홀은 36배 아닙니까? 이건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이거 라이터 불빛 아닙니까? 이건 라이터고 얘는 1억 180억은 용광로인데 라이터를 제 아무리 킨들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분명 항성 블랙홀하고 초대 질량 블랙홀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아기 시절 이 퀘이사일 것이다라고 이제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퀘이사 이렇게 요 속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 우주, 초기 은하 이것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막 이제 별들을 만들고 은하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우주 탄생 8억 년, 10억 년, 5억 년, 그때의 모습. 그래서 이 퀘이사가 도대체 뭘까? 이게 퀘이사인데 서론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일단 제 주장은 어미 양자월 우주론의 주장은 4차원 세계가 존재를 한다. 우리는 3차원 세계죠. 가로 세로 높이. 4차원 세계가 존재를 하며 4차원 세계의 중성자 별일 것이다. 퀘이사가 4차원 세계의 중성자 별. 프록 3에서 설명했듯이 일단 우리 세상에 거대한 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거기에 전자, 중력을 일으킵니다. 중력을 일으키는 것, 광자, 이거는 빛을 뿜어내는 것, 감마, 핵력. 그래서 이렇게 6차원,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알파가 이게 거대 항성입니다. 거대 항성이 뻥 터집니다. 그럼 알파가 날아간다는 거죠. 알파가 날아가면 이게 됩니다. 이게 중력이 없습니다. 이게 중성자별. 중성자별 가면은 그 무엇도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이. 그 다음에 중성자별이 탄생을 이게 중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별이 또 뻥 터집니다. 베타가 없습니다. 베타, 광자, 빛. 빛이 탈출을 못한다는 거죠. 중력도 탈출 못하고, 빛도 탈출 못하고. 이것이 블랙홀.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홀이다. 그러면은, 그럼 이것도 핵력. 이것도 뻥 터져야죠. 이것이 뻥 터지면 양자홀. 자식 양자홀.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아주 높이가 양자화가 돼버린 현 물리학에서 블랙홀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4차원 세계에 거대 항성이 있습니다. 4차원이니까 x 가로 세로 높이 네 번째 축이 쫙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베타가 있습니다. 감마가 있죠. 베타가 뭐냐? 중력. 당연히 중력이겠죠. 중력이 4차원 세계의 중력이 뻥 터집니다. 그럼 이거 중성자별이죠, 이게. 4차원 중력이 탈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4차원 중성자별인데 딱 보면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랑.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4차원 세계의 중력은 우리 3차원 세계의 광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4차원 중력, 3차원 광자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이게 사라진 거 이렇게. 이거지 않습니까?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세계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큰 문제가 그게 뭐냐?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면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블랙홀이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거 블랙홀인 거죠. 왜? 빛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핵심은 여기 A가 있다는 거. 그래서 블랙홀과 절반 같습니다. 빛이 안 나오니까. 근데 블랙홀과 절반 다르다는 거죠. A가 존재한다. 이게 이상현상을 유발한다. 다시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3차원 세계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중성자별이 이렇게 4차원 세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별이 이렇게 사건의 이벤트 호리즌 지평선 4차원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 이게 안 부서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성자별이 부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다, 가스이다. 그러면 얘가 들어오면 가스가 산산이 이게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중성자별. 그냥 중성자별은 그냥 이렇게 침투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A가 남아있는 거죠. A라는 공간이. 그래서 이게 A라는 공간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건 우리 3차원인데 3차원 세상에 어떻게 A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갇혀 있다는 거죠, 얘가. 왜? A 때문에. 여기 미세 조정, 여기 3차원 공간.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설명하자면 아까 똑같은 그림, 어미 양자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이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미세 조정 구간이고요. 여기 4차원의 세계, 여기 4차원 사건의 지평선. 여기 양자홀이 4차원 중성자별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죠. 침투가 아니라 삼킨 겁니다. 이게 어미 양자홀이 이걸 삼키죠. 삼키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못 오죠. 뭐 다시 설명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베타가 없는 거예요. 베타가 빛이 A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A라는 공간이 이게 이쪽으로 못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 A가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가운데 갇힐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갇힌다.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하고, 퀘이사의 특징, 관측은 우주 나이가 적었을 때 퀘이사가 매우 흔했음을 보여준다. 이게 초창기라는 거죠.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초고대 블랙홀이 많았다. 그럼 왜 많았냐? 4차원 세계에서 어미 양자홀이 탄생을 합니다. 어미 양자홀이 탄생하면 빅뱅을 하죠. 빅뱅 빵 터집니다. 그 가까운 주변을 충격파로 휩쓸어 버린다는 거죠. 그 충격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그 행성들, 항성들, 그 항성들이 충격파에 휩쓸려 가지고
4차원 중성자별이 다수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이거는 뭐 제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존 이론으로 행성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충격파가 영향을 줘서 행성들 가스들이 뭉쳐가지고 행성들이 항성들이 탄생을 한다 라는 논리와 같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뱅이다. 빅뱅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을 했고 그 가까운 주변 그 주변에 중성자별이 다수 탄생을 했고 그것을 막 삼킨 거죠. 초반에 빅뱅 초기에 이렇게 초거대 블랙홀이 엄청나게 탄생한다. 그럼 왜 초거대 블랙홀이냐? 3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은 조그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하겠죠. 근데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신 밀도는 매우 낮은 거죠. 밀도는 매우 낮은데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게 1억 배, 180억 배. K사는 빅뱅 우주론은 강력한 증거이다. K사는 빅뱅 우주론은 강력한 증거. 어미 양자울 우주론도 빅뱅 맞다. 4차원 세계에서 빅뱅을 했다. 얘기하고 있고, 즉 최근에는 K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뭐 K사가 발견이 아니라 간혹가다 발견된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것 때문에 충격파 때문에 다수 발생하는 거고, 그 나중 뭐 지금 현재 뭐 하나 있다는 거죠. 왜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4차원 세계 중성자별이 자연적인 중성자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삼키는 겁니다. 초반에는 엄청 삼켰고 간혹 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의 팽대부 질량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량이 큰 은하일수록 블랙홀의 질량 또한 크다. 어떻게 거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하고 은하 팽대부 질량이 어떻게 비례하냐는 거죠. 이게 무슨 분명 이것과 이것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 이제 이게 내려옵니다. 이게 쭉 내려오면 이게 침투를 못하는 거죠. 이게 A라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침투를 해서 내려 들어오면 이게 공간을 이렇게 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반중력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반중력이 있다 라는 소설을 제안하겠습니다. 소설입니다. 반중력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논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됩니다. 반중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반중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왜? 여기 4차원 네 번째 공간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검은색 점들이 이제 수소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또 이게 공간이 또 예를 들어 뭐 얇아졌다? 뚫기가 쉽다는 거죠. 침투에 들어오기 쉽다.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 공간 여기를 얘가 뚫어야 되는 거죠. 뻥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요게 있다. 요게 있다면 여기를 뻥 하고 뚫어야 되는 거죠. 뚫고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공간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공간을 뚫기가 쉽다는 겁니다. 공간이 쫙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있는데 얘가 또 중력을 받아가지고, 중력은 제9장에서 중력 얘기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밑으로 흘러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즉 여기서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간다. 중력 때문에 당기니까. 그래서 얘가 팽대부이고 얘가 은하 나선 8. 쉽게 설명하자면 1번하고 2번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얘 팽대부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얘 크기와 팽대부 크기는 비례한다 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더 설명하자면 알파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 얘기를 해야 되겠네. A 아닙니까? A가 뭐냐면은
전자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A가 계속 양자화 돼가지고, 이게 라지 A는 직선으로 뻗은 쫙 공간입니다. 그게 계속 알파 알갱이로 자꾸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알파 알갱이가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엄청난 크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알갱이로 돼가지고 쫙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요거, 축, 이게 일자 축, 이게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A축, 네 번째 축이 양자화 돼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수소. 여기에 이제 미세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수소들이 계속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이게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A가 자꾸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자꾸 사라져요. 계속 사라진다. 사라지면은 다 사라졌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A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떠받치는 게 없으니까 얘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팽대부. 얘가 팽대부죠. 팽대부. 여기 은하 나선팔.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질량이랑 팽대부랑 크기가 비례한다. 나선팔은 아닐 겁니다. 나선팔은 시간. 이게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말이 된다. 네. 이렇게 작은 물체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 훨씬 큰 은하가 서로의 질량을 알고 성장해 왔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다. 믿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조그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우 작고 이건 팽대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이유가 거대 질량 블랙홀과 은하 중 어느 쪽이 먼저 생겼을까? 이것도 역시 논란의 대상인데 좀 당연히 4차원 중성자별의 유입이기 때문에 거대 질량 블랙홀 당연한 얘기고, 은하는 발생이다. 그러니까 현 우주론하고 정반대인 발생이다. 태양 질량의 10억 배나 되는 블랙홀이 이미 초기 우주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다. 결국 다시 1, 2, 3 중에 어떤 거냐? 이거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거대 질량 블랙홀은 활발하게 물질을 빨아들이던 퀘이사 시절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빨아들이는데 또 빨아들이는 거에 1%만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99%는 다시 내뱉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90%는 10%는 또 빨아들이고 90%는 내뱉고. 예. 하여튼 말이 헷갈리지만 하여튼 대부분 내뱉는다. 빨아들이는 것을 대부분 다시 방출한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밝게 보이는 현상이, 그 덩치를 키운 후에는 은하의 중심부에서 비교적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이건 이제 기존 시각이고, 이게 물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발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거 없다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 없고 계속 짠짠짠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오고, 그 뒤는 여기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퀘이사 시절, 결국 A차원이다. 이게 A차원이라는 게 존재한다. 6억 광년에서 280억 광년 사이 범위에서 발견되는 정체불명의 천체. 280억 광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탄생 시간이 있고 관측 가능한 범위가 있고 또 138억 년이 있고 460억 년이 있고, 또 6억 광년하고 280억 광년하고 또 헷갈리긴 합니다. 하여튼 가까운 데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초기. 근데 아까 간혹 있다. 가까운 6억 광년 거리에도 간혹 있다. 별 하나처럼 보이지만 우리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 수십에서 100배까지 밝은 비상식적인 천체이다.
이거 때문이죠. 이게 결국은 여기서 엄청나게 막 수소들이 짠짠짠하고 발생이 되고, 여기서 A 공간, 네 번째 공간을 알갱이로 막 뿜어내고 있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파장에서 미친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서 오랫동안 신비의 천체이다. 미친 듯이, 모든 파장에서 미친 듯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모든 파장에서 뿜어낼 것 같습니다. A라는 차원이 사라지니까 모든 파장에서 뿜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십억 년 전 은하가 처음 생길 때의 원시적인 은하였으며 매우 밀도가 높은 상태. 일단 원시 은하, 이게 원시 은하라는 거고, 밀도가 매우 높다. 밀도가 왜 높을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밀도가 높은 거겠습니까? 아니면 밀도가 그냥 적정한 수준이겠습니까? 이게 여기는 적정한 수준이죠. 여기는 왜? 공간이 직선이니까. 여기는 밀도가 엄청나게 높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왜? 우리는 직선밖에, 얘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 길이. 크기가 이겁니다. 크기 이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밀도가 뭐 한 10배? 예. 이 그림상으로 보자면 3배, 4배? 예.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한 3배. 3배 정도 밀도가 높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으로. 이건 정상이죠. 정상 밀도. 요거 여기 엄청나게 밀도가 높게 보인다. 우리는 요렇게 보이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거는 제 7장 절대성 이론에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퀘이사의 에너지원은 거대한 블랙홀이다. 거대한 블랙홀, 절반,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다. 은하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전체 질량은 0.1에서 0.2%까지 차지한다. 이렇게 0. 그러니까 그 거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일반적인 크기는 은하 전체 질량의 0.2% 정도인데 가끔 가다가 10%, 20%도 있답니다. 아마 그건 퀘이사들끼리 합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주가 나이가 들수록 활동적인 퀘이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은하와 은하와의 합병 시 퀘이사 활동이 활발하다. 근데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앞에 거 퀘이사는, 제가 제안하는 퀘이사는 이게 퀘이사이고, 은하와 은하의 합병은 얘가 합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은 다르다 전혀. 퀘이사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는 거대 발광체이다. 집어삼키는, 저는 발생, 퀘이사 때문에 수소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렇게 은하가 되는 것이고, 블랙홀 이론으로 퀘이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냈고 20세기 최고의 지식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네. 블랙홀 이론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아직까지 가설인지, 이게 아마 풀어냈다고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블랙홀과 비슷하죠. 예. 이거 거꾸로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의 거꾸로가 이거죠. 블랙홀과 비슷하다. 어차피 둘 다 빛 안 나옵니다. 이거 자체는 옆에서 엄청나게 나오지. 발견 당시에 은하처럼 넓게 퍼져 보이는 천체가 아니라 별과 같은 점광원으로 보였기 때문에 준성으로 보인다. 별과 같이 점광원. 밀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이렇게. 그 밀도가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이다. 현재까지 퀘이사는 20만 개 이상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년도 지나면 1억 정도 요게 짠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가 요렇게 되는 데까지 뭐 예를 들어 1억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몇 억 걸리지는 모르고요. 4차원 중성자별이 결국 초고대 블랙홀로, 4차원 중성자별이 초고대 블랙홀로 이렇게 진화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퀘이사 중 가장 밝은 것은 매년 1000개의 질량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와. 하여튼 매년 1000개의 태양 질량을 빨아들인다가 아니라 1000개의 태양 질량을
그 수소를 발생시킨다. 발생이다. 은하 K사의 연결. 여기 보시면 여기 은하가 있습니다. K사가 있죠. 이게 연결된 겁니까?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은하는 1억 광년에 있고 1억 광년 거리, K사는 12억 광년 거리에 있고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하여튼 이 그림이 뭐 조작된 건지 아니면 진짜 사실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그 이제 캡처를 한 것이고 이게 하여튼 보기에는 분명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게 1억이면 얘도 1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 그런데 이건 12억이랍니다. 적색 편의를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반박론, 반대론자, 반대를 주장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적색 표현이 틀렸다. 그쪽에서 주장을 하겠죠. 근데 아니다, 이건 겉보기다. 이렇게 그냥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거 12억 광년 뒤에 있는 거 맞다. 라고 이제 그 현 물리학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분명 보기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즉 이게 1억 광년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12억 광년으로 측정이 될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일단 1억 광년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럼 왜 1억 광년이냐? 일단 4차원 중성자 별이 우리 세계로, 우리 우주로 짠 나타난 겁니다. 아무데나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있다. 아무데나. 저기 아무데나 여기 딱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은하 바로 옆에 툭 떨어진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게 한 개, 뭐 간혹.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런 그림이 찍히는 것이고, 이게 그 도플러 편이라는 게 이게 요거 아닙니까? 요거 이렇게 평편, 직선에다가 또 이게 블랙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혹시 계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게 이제 초고대 블랙홀 K사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다. 반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적색 편의 자체를 적색 편의를 반대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12억이 아니라 1억년? 1억년 아니면 100억년 둘 중에 하나겠죠. 반대니까 12억이 아니라 1억이 될 것이다.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은하의 핵인 K사가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며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이 휘는 현상이 관측됐다. K사가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다. 그럼 일단 뭐 당연히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다. 그럼 결국 공간이 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휘나 이렇게 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었다. 뭐 이게 정상적인 거니까.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빛이 쫙 퍼졌던 빛이 모인다. 퍼졌던 빛이 모인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휘면 퍼졌던 빛이 더 퍼진다. 가 아니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얘도 휜 공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얘도 똑같다는 거죠. 이건 아래로 휘었고 얘는 위로 휘었는데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퍼졌던 빛이 둘 다 모인다는 거죠. 공간이 그 구슬처럼 구슬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똑같은 거다. 이건 위로 휘었고 이건 아래로 휘은 거 둘 다 똑같다. 그래서 K사 중력 렌즈 현상 일으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이제 블랙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정리하자면 얘가 반중력이다. K사 핵심. 그러니까 분명 이거는 제가 어미양자울 우주론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핵심 키포인트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 관측하면은 분명 답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반중력일 것이다. 반중력이라고 한다면 뭔가 있겠죠. 또 뭔가 특징이. 혹시 제 우주론, 어미양자울 우주론이 그럴듯한 소설이다. 한 번은 체크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물리학자분께서 이거를 한번 반중력일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천체를 K사를 관측해 보면
만약에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 만약에 관측을 하고 논리를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이거 전 세계적인 히트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반중력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거였다면 이미 다 명확하게 해결된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건데 이렇게 이해 못할 상황이 발생하니까 계속 이제 회의사가 뭐냐 막 헷갈리고 있는 100% 정립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A라는 직선 공간이 알파라는 알갱이로 막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엄청나게 뿜어져 나온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것. 그건 이제 제8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이제 이게 공간이죠. 이 공간이 연속인 공간이 이제 알갱이가 되는 입자가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봤고, 역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 공간이 어떻게 알갱이로 바뀌느냐. 네, 여기 초전도체 현상에서 네, 이거 알갱이입니다. 이거 알갱이가 툭툭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는데 이거 알갱이 아니라고, 파티클 아니랍니다.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랍니다. 그런데 알갱이처럼 행동하지요. 초전도체 현상.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